안녕하세요. 텐서플로우 완전 정복 시리즈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텐서플로우의 고수준 API를 넘어 학습 과정을 완전히 제어하는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의 모든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10개의 퀴즈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마델 서브 클래싱, 그레이디언트 테이프 사용법, 그래프 모드 최적화를 다룹니다. 이어서 매트릭 추적, 그레디언트 클리핑, 혼합 정밀도 학습, 분산 학습 전략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기술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란 무엇일까요? 텐서플로우의 고수준 API인 마델 리피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학습 루프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 과정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고 복잡한 학습 로직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버깅과 실험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가 필요할까요? GAN이나 강화학습 같은 복잡한 모델을 학습할 때 마델 리피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커스텀 손실 함수나 매트릭을 사용하거나 동적인 학습 전략을 적용해야 할 때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가 필수입니다. 고급 연구나 실무에서 특수한 학습 방법이 필요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마델 서브 클래싱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 TF2 캐러즈, 마델을 상속받아 사용자 정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니트 메서드에서 레이어를 정의하고 콜 메서드에서 순전파 로직을 구현합니다. 특히 트레이닝 매개 변수를 통해 학습 모드와 추론 모드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마델 서브 클래싱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커스텀 마델 클래스는 TF 캐러즈 마델을 상속받습니다. 이니트에서 128개 유닛의 덴스 레이어, 0.2 비율의 드랍아웃, 그리고 10개 클래스를 위한 출력 레이어를 정의합니다. 콜 메서드에서는 덴스 1으로 입력을 처리하고 드랍아웃을 적용한 후 덴스 2로 최종 출력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드랍아웃에 트레이닝 매개 변수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 시에만 드랍아웃이 작동하도록 제어합니다. 트레이닝 매개 변수가 왜 중요한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랍아웃과 배치 노멀러제이션 같은 레이어는 학습과 추론 시 동작이 완전히 다릅니다. 드랍아웃은 학습 시에만 뉴런을 무작위로 비활성화하여 과적합을 방지하고 배치 노멀러제이션은 학습 시에는 현재 배치의 통계를 사용하지만 추론 시에는 학습 중 계산된 이동 평균을 사용합니다. 트레이닝 매개 변수로 이러한 동작 모드를 정확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디언트 테이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레이디언트 테이프는 텐서플로우의 자동 미분 도구로 순전파 과정을 기록하고 역전파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파이썬의 위드 문을 사용하는 컨텍스트 매니저로 동작하며 테이프 와치로 추적할 변수를 지정하고 테이프 그레이디언트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이는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의 핵심 도구입니다. 그레이디언트 테이프의 기본 사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with tf, 그레이디언트 테이프, as 테이프로 컨텍스트를 시작합니다. 이 안에서 모델의 순전파를 수행하고 손실을 계산합니다. 프리딕션즈 마델, 덱스 배치, 트레이닝 트루로 예측값을 얻고 로스 fn으로 실제 값과 비교하여 손실을 계산합니다. 테이프 컨텍스트를 벗어난 후 테이프 그레이디언트로 손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아프터마이저 어플라이 그레이디언트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레디언트 계산 원리를 이해해 봅시다. 테이프 그레이디언트는 손실 함수에 대한 각 학습 가능한 변수의 편미분 값을 계산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동 미분을 통해 역전파를 수행하는데 연쇄 법칙, 체인 룰을 적용하여 계산 그래프를 역방향으로 순회합니다. 이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수식 없이도 정확한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 트레이닝 루프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에폭 루프가 있어 전체 데이터셋을 여러 번 반복하고 안쪽에는 배치 루프가 있어 미니 배치 단위로 학습합니다.
각 배치마다 순전파로 예측값을 구하고 손실을 계산한 후 역전파로 그레디언트를 구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매트릭을 업데이트하고 주기적으로 로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기본 트레이닝 루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넘버 에폭스만큼 에폭을 반복하고 각 에폭에서 트레인 데이터 세트의 모든 배치를 순회합니다. 그레이디언트 테이프 컨텍스트 안에서 모델의 순전파와 손실 계산을 수행합니다. 테이프 그레이디언트, 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아프터마이저 어플라이 그레이디언트,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TF 캐러즈, 맨닉스, 민으로 평균 손실을 추적하며 각 에폭이 끝나면 결과를 출력하고 리세트 스테이츠,로 매트릭을 초기화합니다. 골뱅이 TF 펑션 그래프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 함수를 텐서플로우 그래프로 변환하여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이거 모드보다 10배에서 50배까지 빠른 실행이 가능합니다. 최초 호출 시 그래프를 빌드하는 트레이싱 과정을 거치고 이후 호출에서는 컴파일된 그래프를 재사용하여 빠른 실행 속도를 보장합니다. 골뱅이 TF 펑션 데코레이터 사용 예제를 보겠습니다. 트레인 스태프 함수 정의 위에 골뱅이 TF 펑션 데코레이터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함수 내부에는 그레이디언트 테이블로 순전파와 손실 계산을 수행하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여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일반적인 학습 스텝 로직이 들어갑니다. 매트릭도 업데이트하고 손실값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데코레이터 하나로 함수가 그래프로 컴파일되어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리트레이싱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입력 텐서의 쉐입이 변할 때마다 그래프를 다시 빌드하는 리트레이싱이 발생하여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동일한 배치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인포트 시그너처 매개 변수로 입력 형태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익스페러멘 텔릴렉스 쉐입스 옵션을 활용하면 쉐입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트릭 추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F 캐러즈 맨닉스를 사용하여 학습 중 손실과 정확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민은 평균 손실을 계산하고 애큐러시는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각 에폭이 시작될 때마다 리세트 스테이츠를 호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에폭의 값이 계속 누적되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매트릭 사용 예제 코드입니다. 트레인로스는 TF 캐러즈 맨닉스 민으로 트레인의 캐러시는 스파어스 캐터고리 컬렉 캐러시로 생성합니다. 에폭 루프 시작 시 두 매트릭 모두 리세트 스테이츠를 호출하여 초기화합니다. 각 배치에서 트레인 스태프로 손실을 계산하고 트레인의 캐러시 업데이트 스테이트로 정확도를 업데이트합니다. 에폭이 끝나면 리절트 메서드로 평균 손실과 정확도를 출력합니다. 리세트 스테이츠를 빼먹으면 값이 계속 누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레디언트 클리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레디언트의 크기를 제한하는 기법입니다. 특히 RNN과 트랜스포머머 학습에서는 필수적입니다. 클리프 바이 글로벌 노엄은 전체 노름을 기준으로 클리핑하고 클리프 바이 노엄은 개별 텐서를 기준으로 클리핑합니다. 보통 글로벌 노엄 방식이 권장됩니다. 그레디언트 클리핑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디언트 테이프로 순전파와 손실 계산을 수행한 후 테이프 그레이디언트,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TF 클리프 바이 글로벌 노엄 함수에 그레디언트 리스트와 클리프 노엄 딜.0을 전달하여 클리핑합니다. 이 함수는 모든 그레디언트를 하나의 벡터로 보고 전체 노름이 1.0을 넘지 않도록 스케일링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보존되면서 크기만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아프터마이저 어플라이 그레이디언트,로 클리핑된 그레디언트를 적용합니다. 클리프 바이 글로벌 노엄과 클리프 바이 노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글로벌 노엄은 전체 그레디언트 벡터의 방향을 보존하면서 크기만 조절합니다. 모든 그레디언트를 연결한 후 전체 노름을 계산하여 비율을 유지하며 스케일링하는 것이죠. 반면 바이노엄은 각 텐서를 개별적으로 클리핑하여 상대적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NN 학습에서는 그레디언트의 상대적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글로벌 노엄 클리핑이 권장됩니다. 혼합 정밀도 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P16과 FP32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학습 속도를 높이고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FP16으로 연산하면 속도가 약 2배 빠르고 메모리는 절반만 사용하지만 FP32 마스터 가중치를 유지하여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최신 GPU에서는 최대 3배까지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합 정밀도 학습 설정 코드입니다. 텐서플로 캐러즈의 믹스트 프리시전 모듈을 임포어트합니다. 믹스트 플로트 16 정책을 생성하고 세트 글로벌 팔러시로 전역 설정합니다. 이제 모든 레이어가 FP16으로 연산하고 FP32로 출력합니다. 옵티마이저는 일반적으로 생성한 후 로스 스케일러 푸터마이저로 감싸야 합니다. 이 옵티마이저가 자동으로 손실을 스케일링하여 언더플로우를 방지합니다. 로스 스케일링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해봅시다. FP16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FP32보다 훨씬 좁습니다. 딥러닝에서 그레디언트는 종종 매우 작은 값인데 이 값이 FP16의 최소 표현 가능 값보다 작으면 언더플로우가 발생하여 0이 됩니다. 로스 스케일링은 손실 값을 크게 스케일링하여 예를 들어 2의 15승을 곱해서 그레디언트도 함께 커지게 만듭니다. 가중치 업데이트 전에는 다시 원래 스케일로 나누어 정확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FP32 마스터 가중치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은 FP16으로 빠르게 수행하지만 가중치는 FP32로 유지하여 정확도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값이 매우 작을 때 FP16 가중치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P32 마스터 가중치를 사용하면 작은 업데이트 값도 정확하게 누적됩니다. 순전파와 역전파는 FP16으로 빠르게 최종 가중치 업데이트만 FP32에서 수행하여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확보합니다. 분산 학습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GPU나 여러 머신을 사용하여 학습 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미러드 스트래터지는 단일 머신에서 여러 GPU를 사용하고 멀티워커 미러드 스트래터지는 여러 머신에 걸쳐 학습합니다. TPU 스트래터지는 구글 클라우드의 TPU를 활용합니다. 각 전략에 맞게 코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분산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미러드 스트래터지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래터지 TF, 디스트리뷰트, 미러드 스트래터지로 전략을 생성합니다. 스트래터지 스코프, 컨텍스트 안에서 모델과 옵티마이저를 생성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인 스태프 함수는 TF 펑션으로 데코레이트하고 내부의 스태프 에펜을 정의하여 그레이디언트 테이블로 학습 로직을 구현합니다. 스트래터지 런으로 스태프 에펜을 각 GPU에서 실행하고 스트래터지 리두스로 각 GPU의 손실을 합산합니다. 올리두스 알고리즘으로 그레디언트가 동기화되어 모든 GPU의 모델이 동일하게 업데이트됩니다. 데이터 병렬화 원리를 이해해봅시다. 각 GPU가 동일한 모델 복사본을 가지고 서로 다른 데이터 배치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배치 데이터가 GPU 수만큼 분할되어 각 GPU에 할당됩니다. 각 GPU에서 독립적으로 순전파와 역전파가 수행되고 계산된 그레디언트들은 평균 내어 동기화됩니다. 모든 GPU가 동일한 그레디언트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므로 모델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체크포인트 저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중간에 모델과 옵티마이저 상태를 저장하여 중단되더라도 이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TF 트레인 체크포인트를 사용하여 저장하고 체크포인트 매니저로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델 가중치뿐만 아니라 옵티마이저의 상태까지 저장되므로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저장 예제 코드입니다. TF 트레인 체크포인트에 아프터마이저와 마델을 등록합니다. 체크포인트 매니저를 생성할 때 저장 디렉토리와 최대 유지 개수를 지정합니다. 맥스 투킵 3이면 최근 3개의 체크포인트만 유지합니다. 에폭마다 매니저 세이브를 호출하여 체크포인트를 저장하고 저장 경로를 출력합니다.
학습을 재개할 때는 체크포인트 리스토어, 매니저, 레이터스트 체크포인트로 가장 최근 체크포인트를 불러옵니다. 실전 디버깅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디버깅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레이디언트 테이프 컨텍스트 내부에 프린트 문을 추가하여 중간 값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레디언트 값을 직접 출력하여 이상한 값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TF, 디버깅 어서툴 파이나잇 같은 함수를 활용하면 낸이나 무한대 값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능 최적화를 위한 실전 팁입니다. 먼저 TF 펑션 데코레이터로 그래프 모드를 활용하여 실행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혼합 정밀도 학습을 적용하면 GPU 활용도가 향상되고 메모리도 절약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중요한데 프리패치로 데이터 로딩을 미리 준비하고 캐시로 전처리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하면 학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 모든 기법을 조합하면 기본 학습 루프 대비 수십 배 빠른 학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TF 캐러즈 마델 서브 클래싱에서 콜 메서드의 트레이닝 매개 변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모델의 가중치를 초기화하기 위해. 두 번, 드랍아웃이나 배치 노멀러제이션 같은 레이어가 학습과 추론 시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세 번, GPU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네 번, 그레디언트 계산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드랍아웃과 배치 노멀러제이션 같은 레이어는 학습할 때와 추론할 때 동작이 다릅니다. 드랍아웃은 학습 시에만 뉴런을 무작위로 비활성화하고 배치 노멀러제이션은 학습 시 미니 배치 통계를 사용하지만 추론 시에는 이동 평균을 사용합니다. 트레이닝 매개 변수로 이러한 동작 차이를 제어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에서 TF 그레이디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 테이프 그레이디언트 로스 마델의 트레이너벨 베리어벨즈가 반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번, 손실 함수의 값 2번, 학습 가능한 변수들의 현재 값 3번, 손실에 대한 각 학습 가능한 변수의 편미분값, 즉 그레디언트. 4번, 업데이트된 가중치 값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테이프 그레이디언트는 자동 미분을 수행하여 손실 함수에 대한 각 학습 가능한 변수의 편미분값, 즉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이 그레디언트는 이후 옵티마이저가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제 가중치 업데이트는 아프터마이저, 어플라이 그레이디언츠에서 수행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TF 펑션 데코레이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한 번, 파이썬의 프린트 대신 TF 프린트를 사용해야 한다. 두 번, 리스트에 어펜드하는 것을 피하고 TF의 텐서 어레이를 사용해야 한다. 세 번, 함수 내에서 텐서의 형태가 변하면 매번 리트레이싱이 발생한다. 네 번, TF 펑션은 항상 모든 함수에 적용하면 성능이 향상된다. 잘못된 설명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TF 펑션은 모든 함수에 무조건 적용한다고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력 형태가 자주 변하거나 간단한 연산의 경우 오히려 리트레이싱 오버헤드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프린트는 그래프 생성 시에만 실행되고 리스트 어펜드는 그래프 모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TF의 텐서 어레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그레디언트 클리핑에서 TF 클리프 바이 글로벌로엄과 TF 클리프 바이 노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 번, 클리프 바이 글로벌로엄은 개별 텐서를, 클리프 바이 노엄은 전체 그레디언트를 클리핑한다. 두 번, 클리프 바이 글로벌로엄은 모든 그레디언트를 하나의 벡터로 보고 클리핑하고, 클리프 바이 노엄은 개별 텐서별로 클리핑한다. 세 번, 클리프 바이 글로벌로엄은 양수값만, 클리프 바이 노엄은 음수값만 클리핑한다. 네 번, 두 함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름만 다르다. 정답은 2번입니다. TF 클리프 바이 글로벌로엄은 모든 그레디언트 텐서를 하나의 큰 벡터로 연결한 후
전체 노름을 계산하여 클리핑합니다. 이 방식은 그레디언트 방향을 보존하면서 크기만 조절합니다. 반면 TF 클리프 바이노엄은 각 텐서를 개별적으로 클리핑하여 상대적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NN이나 트랜스포머머 학습 시에는 보통 글로벌 노엄 클리핑이 권장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혼합 정밀도 학습에서 로스 스케일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번, 학습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 2번, FP16의 좁은 표현 범위로 인해 작은 그레디언트가 언더플로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번, GPU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4번, 배치 정규화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답은 2번입니다. FP16은 FP32보다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좁습니다. 딥러닝에서 그레디언트 값은 종종 매우 작아서 FP16의 최소 표현 가능 값보다 작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언더플로우가 발생해 0이 됩니다. 로스 스케일링은 손실값을 크게 스케일링하여 그레디언트도 함께 커지게 만들고 가중치 업데이트 전에 다시 원래 스케일로 되돌립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TF, 디스트리뷰트, 미러드 스트래터지를 사용한 분산 학습에서 올바른 설명은? 한 번, 각 GPU가 서로 다른 모델을 학습한다. 2번, 데이터를 GPU 수만큼 나누어 각 GPU가 동일한 모델 복사본으로 학습하고 그레디언트를 동기화한다. 3번, 하나의 GPU만 학습하고 나머지는 추론에 사용된다. 4번, 비동기적으로 각 GPU가 독립적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미러드 스트래터지는 데이터 병렬화 방식의 분산 학습입니다. 각 GPU에 동일한 모델 복사본이 존재하고 배치 데이터가 GPU 수만큼 분할되어 각 GPU에서 병렬로 순전파와 역전파가 수행됩니다. 계산된 그레디언트는 올리두스 알고리즘으로 동기화되어 모든 GPU의 모델이 동일하게 업데이트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에서 TF, 캐러즈, 맨닉스, 민을 사용하여 에폭 평균 손실을 계산할 때 각 에폭 시작 전에 반드시 호출해야 하는 메서드는? 한 번, 맨닉 업데이트 스테이. 2번, 맨닉 리절트. 3번, 맨닉 리세트 스테이츠. 4번, 맨닉 컴퓨트. 정답은 3번입니다. TF, 캐러즈, 맨닉스의 상태 기반 매트릭들은 내부적으로 누적 값을 저장합니다. 각 에폭 시작 전에 리세트 스테이츠를 호출하지 않으면 이전 에폭의 값이 계속 누적되어 잘못된 평균이 계산됩니다. 업데이트 스테이트는 새 값을 추가할 때, 리절트는 현재까지의 결과를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TF, 캐러즈, 마델 서브 클래식 모델에서 마델 서머리를 호출하기 전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올바른 방법은? 한 번, 마델 컴파일을 먼저 호출한다. 2번, 더미 데이터로 모델을 한 번 호출하거나 빌드 메서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한다. 3번, 마델 피트를 먼저 실행한다. 4번, 이니트 메서드에서 서머리를 호출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서브 클래식 모델은 지연 빌드 방식을 사용하여 첫 번째 포워드 패스가 실행되기 전까지 가중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머리를 호출하려면 먼저 더미 입력으로 모델을 한 번 호출하거나 마델 빌드 딘포트 쉐입을 명시적으로 호출하여 가중치를 생성해야 합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혼합 정밀도 학습에서 마스터 가중치는 FP32로 유지하고 연산은 FP16으로 수행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한 번, FP32 연산이 FP16보다 항상 느리기 때문이다. 2번, FP16은 연산 속도와 메모리 효율성을 높이고 FP32 마스터 가중치는 작은 업데이트 값의 누적 정확도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3번, GPU가 FP16 연산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4번, FP32 가중치가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FP16은 연산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이 적지만 정밀도가 낮아
매우 작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값이 가중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P32 마스터 가중치를 유지하면 작은 업데이트 값도 정확하게 누적됩니다. 순전파와 역전파는 FP16으로 빠르게 수행하고 최종 가중치 업데이트만 FP32에서 수행하여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확보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골뱅이 TF 펑션에서 입력 텐서의 쉐입이 변할 때마다 리트레이싱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번, 인포트 시그너처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입력 형태를 고정한다. 2번, 가능하면 동일한 배치 크기를 사용한다. 3번, 익스페러멘트 릴렉스 쉐입스 옵션을 사용한다. 4번, 함수 내부에서 매번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쉐입 변화에 대응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함수 내부에서 매번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것은 리트레이싱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메모리 누수나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인포트 시그너처로 입력 형태를 명시하거나 동일한 배치 크기를 유지하거나 익스페러멘트 릴렉스 쉐입스 옵션으로 쉐입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텐서플로우 학습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되셨을 것입니다. 마델 서브 클래싱부터 그레이디언트 테입, 그래프 모드, 혼합 정밀도 학습, 분산 학습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기법들을 모두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커스텀 트레이닝 루프를 작성하여 복잡한 모델도 자유롭게 학습시켜 보세요. 감사합니다.